거지 같은 집안 출신 주제에 무슨 며느리 행세를 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박영란이 며느리 한별에게 쏟아부은 잔혹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실제로는 수천억 원대 재산의 상속녀라는 것을요. 과연 한별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지 같은 집안 출신 주제에 무슨 며느리 행세를 해? 박영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에 한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별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원에서 자란 뒤 홀로 대학까지 마쳤죠. 정우를 만난 것은 대학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성격의 정우에게 한별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었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박영란이 찬장에서 비싼 그릇을 꺼내며 쏘아붙였습니다. 한별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한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박영란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줄 알아? 이 그릇이 얼마인 줄 아니? 너네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싸다고. 박영란은 한별의 출신을 들먹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것,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죠. 그럴 때마다 한별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한별을 보호하지 못했죠.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한별아, 엄마가 화내신 데는 이유가 있어. 좀 더 조심하자. 정우의 말에 한별은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별은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별은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진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댁을 찾아간 한별은 정우와 박영란이 거실에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한별이 들어서자 박영란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정우는 불안한 기색으로 한별을 쳐다봤죠. 잘 왔네. 할 얘기가 있어. 박영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별이 자세히 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란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당장 도장 찍고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별이 정우를 바라봤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란이 다시 입을 열었죠.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지.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아들과 살 자격이 없어. 박영란의 말이 한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에 무슨 명문가 며느리 흉내를 내고 있어? 한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우한테는 격에 맞는 여자가 따로 있어. 내가 직접 소개해 줄 거야. 박영란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죠. 이분이 태희야. 자동차 회사 사장님 딸이지. 너 같은 집안과는 격이 달라. 한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 씨,
설마 이런 말에 동조하는 건 아니죠? 정우가 입을 열었지만 나온 것은 변명뿐이었습니다. 한별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게 아닐까? 한별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마저 어머니 편에 서는 것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죠. 제발, 제발 이러지 말아요. 저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별이 임신 소식을 말하려 했지만 박영란이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얘기든 들을 생각 없어.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쫓아낼 거야. 박영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별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알겠어요. 그렇게 원한다면. 한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박영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별을 지켜봤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너 같은 애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한별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정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한별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 거야. 한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2년간의 결혼 생활도 함께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한별은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러운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우의 집 거실에는 화사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태희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태희가 박영란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태희의 모습은 박영란의 눈에 완벽해 보였죠. 우리 태희가 이런 서민 음식을 좋아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박영란은 태희를 마치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한별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태희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태희 씨는 평소에 뭐 하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글쎄요, 요즘은 아버지 회사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물려받아야 하니까요. 태희의 말에 박영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별과는 차원이 다른 집안 배경이었거든요. 역시 우리 태희는 달라. 미래가 확실해. 박영란이 정우를 쳐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죠. 정우 씨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들었어요. 멋져요. 태희의 칭찬에 정우는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별이 생각났습니다. 한별은 이렇게 자신을 치켜세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죠. 그런데 정우 씨, 이전에 결혼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태희의 질문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영란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그건 실수였어. 어린 나이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태희야, 신경 쓸 필요 없어. 박영란은 한별과의 결혼을 실수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치부했죠.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저도 순수하게 첫 번째 만나는 거네요. 태희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더욱 기뻐하며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우리 정우와 태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봐. 정말 천생연분이야. 정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태희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교양 있고 집안도 훌륭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희와 정우는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박영란의 적극적인 주선 때문이었죠. 정우 씨,
어머님이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태희 씨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세요. 정우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태희는 그런 정우의 마음을 눈치챘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 부인 생각이 나시는 건 아닌가요? 정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희의 직설적인 질문이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이해해요.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행복을 놓칠 수 있거든요. 태희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한편 한별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갈 곳이 없어 겨우 구한 집이었죠.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지만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별은 휴대폰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려야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각오를 다졌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태희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박영란의 강력한 추천 때문이었죠. 정우 씨는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태희의 질문에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고요. 좋은 꿈이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물론 제 경우는 가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요. 태희의 말에 정우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태희와 결혼하면 자신도 그 큰 책임을 함께 져야 할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태희가 정우의 마음을 알아챈 듯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그날 밤 정우는 한별이 떠난 후 처음으로 한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몇 번 더 전화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한별은 정우의 전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받고 싶었지만 임신 소식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정우가 돌아온다고 해도 박영란의 반대는 여전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정우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태희와의 만남을 권했습니다. 정우야, 태희 같은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어서 결정해. 엄마,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빨라요. 뭐가 빨라? 네가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남자에게 뺏길 수도 있어. 태희처럼 완벽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겠어? 박영란의 협박 같은 말에 정우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죠. 한별의 원룸은 겨우 10여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바닥이 한별의 처지를 말해주는 듯했죠. 임신 3개월에 접어든 한별은 입덧으로 고생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한별은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서 있기 힘든 몸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출산 비용과 육아 비용까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별은 홀로 원룸에 앉아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한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만큼은 꼭 건강하게 낳아 기르고 싶었거든요. 한편 정우는 태희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점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거의 매일 태희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두 사람의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정우야, 태희 아버지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 인사드리러 가자. 박영란의 말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벌써 한 달 넘게 만나지 않았어? 태희 아버지도 우리 집안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박영란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은 듯 행동했습니다. 정우는 숨이 막혔지만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죠. 그날 밤 정우는 한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별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정우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죠. 한별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 한별의 차가운 반응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따뜻한 한별이 아니었거든요. 미안해, 한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한별의 말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별아, 나는 아직 정우 씨,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한별이 정우의 말을 끊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임신했어요. 정우 씨 아이예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말, 정말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3개월 됐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키울 거니까. 한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아니에요. 이미 정우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저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한별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한별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정우는 박영란에게 한별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박영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 너 붙잡으려고 꾸며낸 얘기일 거야. 엄마, 한별이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확인해봐. DNA 검사라도 해봐. 어차피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상관없잖아. 박영란의 차가운 반응에 정우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별을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한별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한별에게 충분한 영양 섭취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죠. 병원에서 나온 한별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별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한별에게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아원 원장님이 해주신 말이 있었죠. 한별아, 너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너를 맡기신 거야.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린 한별은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작아져 갔습니다. 성인이 된 후 한별은 친부모 찾기에 도전했습니다. 여러 기관에 의뢰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결국 포기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아가야, 엄마도 부모 없이 자랐어. 하지만 너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사랑해줄게. 한별이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사무실에서는 중년의 남자가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대기업의 창업주로 막대한 재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까?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30년 전 기록이 너무 오래되어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딸을 고아원에 맡긴 것이 평생의 한이었거든요. 계속 찾아보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꼭 찾아야 합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딸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사진이었죠. 30년이 지난 지금 딸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한별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몸이 무거워진 한별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 한 대가 한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한별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피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위험해요.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한별은 강한 힘에 이끌려 인도로 밀려났습니다. 트럭은 한별이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나쳐갔죠. 괜찮으세요? 한별을 구해준 것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죠.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병원부터 가봐야겠습니다. 임신 중이신 것 같은데 혹시 다친 곳은 없나요? 남성이 한별의 배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기도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남성이 자신의 차를 가리켰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죠. 한별은 잠시 망설였지만 뱃속 아기가 걱정되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남성은 한별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혼자 사세요? 남편분은? 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한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떠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혹시 어느 고아원이었나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던데요. 남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딸을 맡겼던 고아원 이름과 같았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별이라고 합니다. 한별. 김한별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남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마음은 급속도로 뛰기 시작했죠. 혹시 팔목에 큰 점이 있나요? 하트 모양으로 생긴? 한별은 놀라며 자신의 팔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실제로 하트 모양의 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한별아, 내 딸 한별아.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별을 불렀습니다. 한별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죠. 죄송한데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나는 김동철이야. 너의 아버지다. 한별의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해? 한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이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나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어. 너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너를 키울 능력이 없었지.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겼는데 김 회장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맡기면서 너의 팔목에 있는 하트 모양 점을 기억해 두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야. 한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상만 했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럼 내 딸. 30년 동안 매일매일 너를 찾아 헤맸어. 두 사람은 차 안에서 30년 만에 상봉을 나누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한별과 뱃속의 아이는 모두 건강했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김 회장은 한별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과는 달라졌어. 지금은 동철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직원만 수천 명이야. 한별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동철그룹의 회장이라니요. 그럼 저는 내 유일한 상속자야, 한별아.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너의 것이지. 한별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상속녀가 되었다니요. 하지만 아버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한별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시댁에 있었다고? 내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고? 김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내 딸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 김 회장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복수보다는 새로운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복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김 회장은 딸이 받은 모욕을 가만히 넘길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한별아,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어. 네, 아버지. 한별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은 기쁨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한별은 김 회장과 함께 동철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60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별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모두 아버지 것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고. 김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직원들이 김 회장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며 한별은 아버지의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회장실에서 김 회장은 변호사 오창민을 소개했습니다. 창민이가 우리 회사 법무팀장이야. 앞으로 너가 필요한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해 줄 거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별님.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따님이시군요. 오창민의 정중한 인사에 한별은 어색해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상속 절차를 밟아보자. 내 나이도 이제 많아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김 회장이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창민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철그룹의 자산 규모는 약 1조 원입니다. 한별은 그 천문학적인 숫자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조 원이라니.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내 딸이니까. 그리고 당분간은 내가 도와줄 거야. 김 회장이 한별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한별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당분간 제 정체를 비밀로 해주세요. 저에게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인데? 한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제 정체를 알면 진심을 볼 수 없잖아요. 김 회장이 한별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대신 창민이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오창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지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우의 회사였습니다. 정우 씨가 다니는 회사 정보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며칠 후 오창민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우 씨가 다니는 한성산업은 중견기업입니다.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완벽하네요. 익명으로 투자하겠다고 연락해 보세요. 조건은 경영권 참여입니다. 오창민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 후 한성산업의 대표가 직접 한별을 만나러 왔습니다. 투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시다니. 한성산업 대표는 한별을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괜찮으신가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죠. 한별의 당당한 모습에 대표는 감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500억 원 정도면 어떨까요?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정말로 500억을 투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사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한별은 정우의 정보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정우는 한성산업의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최근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한별은 정우를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신규 투자자로서 각 부서를 시찰하는 명목이었죠. 그날 한별은 수수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린 채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우는 한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규 투자자 김한나라고 합니다. 한별이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부 차장 정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며 한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차장님,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특히 새로운 투자를 받게 되어서 모든 직원이 의욕적입니다. 한별은 정우의 대답을 들으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였죠. 며칠 후 한별은 태희의 집안 사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도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태희 씨 아버지 회사도 인수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거든요. 그럼 그쪽도 준비해 주세요. 익명으로 인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별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모두 손에 넣는 것이었죠. 한편 정우는 태희와의 관계에서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의 압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정우야, 언제까지 미룰 거니? 태희 아버지께서 약혼식 날짜를 정하자고 하시는데. 엄마, 아직 제가 준비가. 무슨 준비?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뭘 더 생각해? 박영란의 다그침에 정우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죠. 그날 저녁 태희와 만난 정우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태희 씨, 저 혼란스러워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우 씨,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태희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한별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태희 씨, 제가 말씀드린 전 부인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임신했어요. 태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임신이요? 정말인가요? 네. 제 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책임을 지셔야죠.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태희의 현명한 대답에 정우는 감동했습니다. 태희 씨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희 결혼에는 지장이 없어야 해요. 양육비 정도는 지원하시되 그 사람과는 완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우는 태희의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몇 주 후 한별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산업과 태희 아버지의 회사 모두 한별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창민 씨,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한별이 회장실에서 오창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임신 6개월에 접어든 한별의 배는 제법 불러와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먼저 정우의 승진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태희 아버지 회사에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세요. 오창민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영란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 알아보세요. 며칠 후 오창민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영란 씨는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성격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상당합니다. 한별은 박영란의 성격을 파악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별의 지시로 한성산업은 정우의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렸죠. 정우는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에 당황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은 없어. 그냥 회사 사정이야. 새로 들어온 투자자가 인사 개편을 요구했거든. 정우는 허탈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좌천되다니요. 집에 돌아온 정우는 박영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 좌천되었다고?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투자자가 인사 개편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박영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투자자가 누군데? 우리 정우를 왜 건드려? 모르겠어요. 비밀 투자자라서 정체를 밝히지 않는데요. 박영란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직장 생활이 불안정해지면 태희와의 결혼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희 아버지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매각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태희가 울면서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 오빠, 큰일 났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금이 막히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고. 정우는 태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태희 집안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결혼 계획도 틀어질 테니까요. 태희야, 진정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떤 방법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태희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정우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박영란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태인의 집안이 망한다고? 그럼 우리 정우는 어떻게 하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엄마. 박영란은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상대를 찾기는 쉽지 않았죠. 한편 한별은 자신의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창민 씨,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영란에게 직접 접근하겠습니다. 자신을 부유한 사업가의 딸로 소개하며 정우에게 관심이 있다고 할 계획이었죠. 며칠 후 한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영란과 만났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고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한별이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영란은 한별의 우아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아름답네요. 어떻게 저희 정우를 아시게 되었나요? 회사에서 일할 때 뵌 적이 있어요. 인상이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박영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태희 집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나 씨는 어떤 집안이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법 큰 규모로요. 한별이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어머, 그럼 정말 좋은 집안 딸이시네요. 우리 정우 같은 평범한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박영란은 벌써부터 한별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태희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정우 씨를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제가 주선해 드릴게요. 박영란은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희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성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박영란은 정우에게 김한나를 소개했습니다. 정우는 한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정우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죠. 한나 씨, 정우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회사에서 뵌 적이 있어요.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한별의 말에 정우는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별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날 저녁 박영란은 정우에게 한별과 만날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정우야, 한나 같은 좋은 여자는 흔치 않아. 태희보다 더 좋은 조건이야. 엄마, 저는 이미 태희와 약속했잖아요. 약속? 태희네 집안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무슨 약속을 지켜? 현실을 봐야지. 박영란의 현실적인 말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태희 집안의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몇 주 후 한별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민 씨,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세요. 어떤 명목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투자한 회사들의 통합 기념 파티라고 하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고요. 며칠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우와 박영란, 그리고 태희까지 모두 초대되었죠. 한별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김한나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별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중요한 발표를 위해서입니다. 한별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와 박영란은 궁금한 표정으로 한별을 바라봤죠. 먼저 제 정체부터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한나가 아닙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제 진짜 이름은 김한별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철그룹 회장의 딸이자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박영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혹시, 설마, 박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우 씨의 전 부인입니다. 가난하다고, 거지 같다고, 격이 맞지 않는다고 쫓아내신 바로 그 며느리입니다. 파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우와 박영란에게 쏠렸죠. 한별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우 씨가 다니는 한성산업의 실질적 소유주는 저입니다. 500억을 투자한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저였죠. 정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태희 씨 아버지의 회사도 제가 인수했습니다. 경영난에 빠뜨린 것도 저의 계획이었고요. 태희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한별을 쳐다봤습니다. 저를 가난뱅이라고 무시하셨죠? 격이 맞지 않는다고 내쫓으셨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별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가진 자산은 1조 원입니다. 정우 씨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박영란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한별아, 이게 무슨 짓이니? 네가 왜 이런 짓을? 왜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 안 하세요? 거지 같은 집안 출신 주제에 무슨 며느리 행세를 하냐고 하셨잖아요. 한별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영란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였어. 네가 이런 대단한 집안 딸인 줄 알았다면. 몰라서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시는 분이 무슨 변명을 하세요? 한별이 박영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를 고아원에서 자란 거지라고 놀리셨죠? 하지만 그 고아원에 저를 맡긴 사람이 지금의 아버지였어요. 사업 실패로 잠시 어려웠을 뿐이었죠.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요? 저를 임신한 상태로 내쫓으셨잖아요. 임신? 정말 임신했었다고? 박영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도 임신 중이에요. 정우 씨 아이를 8개월째 기르고 있습니다. 한별이 배를 가리키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박영란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별아,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죠. 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별의 냉정한 말에 박영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리석었다고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었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잖아요. 한별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저를 버리고 태희 씨와 행복하게 사세요. 다만 더 이상 저와 아이에게 접근하지는 마세요. 한별아,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이미 드렸었죠. 그때 정우 씨가 선택하신 건 저를 버리는 거였잖아요. 한별이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품으로 결정되는 거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별의 말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이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한별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박영란과 정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죠. 태희는 충격에 빠진 채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 오빠,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몰랐어요.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태희도 정우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정우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 후 한별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김 회장은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 공주야,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김 회장이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한별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김은별이라고 지었어요. 별처럼 빛나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다. 우리 은별이가 엄마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한별은 출산 후 본격적으로 동철그룹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김 회장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죠. 어느 날 한별은 사무실에서 육아 관련 사회 공헌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민 씨,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별님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별의 제안으로 은별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엄마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별은 연단에 서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죠. 이 재단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별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죠. 개소식이 끝난 후 한별은 의외의 방문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정우였습니다. 한별아,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정우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한성산업에서 해고된 후 취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한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한별의 담담한 대답에 정우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정말 너밖에 없어. 정우 씨, 기회는 이미 드렸었어요. 그때 정우 씨는 다른 선택을 하셨잖아요. 한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소중한 딸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계시죠.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한별아, 그럼 우리 아이는? 은별이는 제 딸이에요. 정우 씨와는 상관없는 아이고요. 한별의 단호한 말에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정우 씨,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한별이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란도 한별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별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박영란은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며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별이에게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손녀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지만 한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은별이에게 조부모는 저희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다른 가족은 필요 없어요. 박영란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한별은 동철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어느 봄날 한별은 은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모녀를 비추고 있었죠. 은별아, 엄마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너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어. 갓난아기 은별이가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별의 마음도 따뜻해졌죠. 그때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산책 나온 거니? 네, 아버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우리 은별이가 또 예뻐졌네. 김 회장이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소중한 딸이잖아. 당연한 일을 한 거지.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은별이를 바라봤습니다. 한별아, 행복하지?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요. 한별은 은별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한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은별아, 너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고마워, 내 딸. 한별이 은별이를 품에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정우와 박영란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별의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들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현재가 소중했죠. 한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받거나 상처받지 않는 진정한 자신만의 삶이었죠.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별과 은별이의 이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두 모녀의 앞날도 그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